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 여사입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나서 문득 거울을 보며 이제 뭘 하며 살지? 라고 중얼거려 본 적 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박태식 씨도 그랬습니다. 62세에 홀로 남은 집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듣고 있던 그 남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골과 도시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인생 살림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철없이 뭘 한다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다고요. 특히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는 말이죠. 자, 그럼 박태식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흙냄새와 빛이 만나는 그 특별한 여정 말입니다. 정년 퇴직 후 며칠 동안 태식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38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던 알람이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요. 회사 사람들과 나누던 짧은 농담도, 점심시간에 마시던 커피 한 잔도 모든 게 사라진 거죠. 저녁 시간이 되면 더 막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무엇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흘러가는 소리. 그게 태식이 듣는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지금 아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 있어요. 아들은 그곳 대학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고 아내도 오랫동안 미뤄뒀던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바쁘게 지낼 수 있어. 당신도 뭔가 해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참 밝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살아가는 기쁨이 묻어났거든요. 하지만 그 밝은 목소리를 들을수록 태식의 집은 그만큼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정막이었어요. 커다란 집안에 혼자 달그락거리며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웃어야 하는 시간들. 일에 묻혀 살 때는 전혀 몰랐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흐려졌어요. 그저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그런 무의미한 반복만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식은 문득 고향집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 거긴 아직 날 받아줄지도 모르지. 실은 몇 년 전부터 고향집이 걱정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찾는 이 없어 잡초만 무성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냥 핑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작은 여행 가방에 며칠치 옷까지만 넣고 태식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낡은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푸른 들녘과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논에 심어진 벼가 바람에 일렁이고 저 멀리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어릴 적 기억이 스르르 되살아났어요. 아, 이런 게 있었지. 태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생활에 파묻혀 있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더욱 선명한 기억들이 몰려왔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 잡초가 무성한 마당. 몇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을씨년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겨워 보이는 고향집이었어요.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낡은 집이, 이 조용한 마을이 도시에서 지친 그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첫날은 그저 먼지를 털고 방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삽을 들고 마당에 잡초를 뽑아내는데 손바닥에 금세 물집이 잡혔어요. 38년 동안 키보드와 서류만 만지던 손에는 참 낯선 고통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고통이 오히려 반가웠거든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 몸이 아직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그 무기력한 공허감과는 전혀 다른 생생한 감각이었어요. 땀방울을 훔치며 잠깐 쉬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태식이냐? 세상에, 언제 왔냐, 이 녀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형님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갑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이야, 그새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래, 시골 공기가 좋지. 너도 이제 퇴직했다며? 막걸리 한잔 해야지. 그날 저녁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담근 김치를 들고 왔고 다른 이는 방금 밭에서 캔 상추와 깻잎을 가져왔어요. 또 어떤 분은 소주 대신 막걸리를 들고 오셨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당에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태식아, 퇴직하고 서울에서 뭐하고 지내냐?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죠 뭐. 그럼 안 되지. 여기 와서 농사나 조금 지어봐라. 몸 쓰면서 살아야 사는 맛이 나는 법이야. 막걸리가 돌고 옛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가 언제 장가 갔다. 누구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 올해 농사는 어떻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삶에 바짝 붙어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태식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웃의 웃음소리, 막걸리의 구수한 맛,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모든 게 도시의 차가운 적막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 이런 게 살아가는 맛이지.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에 놀러 앉고 싶을 만큼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지만 행복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대학 동창이었죠. 여보세요? 야, 태식아, 은퇴했다며? 집에서만 있지 말고 나와봐라. 아, 현수야. 오랜만이네. 나 사진 동호회 하나 들었는데 너도 좀 나와봐. 재미있다. 전시도 준비하고 그래. 사진이라. 태식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걸 배우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싶었죠.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나이도 이만큼인데. 야, 나이가 뭐가 문제야? 오히려 우리 또래가 보는 세상이 있다고? 젊은 애들이 찍는 것과는 또 다르지 않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진.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일. 막연하지만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시골에 마음을 두고 있던 태식이 동시에 도시 쪽으로도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태식은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은 들판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고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아침을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까요?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이곳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텃밭도 만들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창의 전화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사진, 젊은 날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그 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요? 며칠 동안 태식은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골의 평화로운 일상과 도시의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태식은 용기를 내어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 번만 가보자. 구경이라도. 동창이 알려준 사진 동호회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잠깐 망설였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비싼 카메라를 목에 걸고 전문 용어를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왔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식아, 어서 와, 어서 와. 동창 현수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다른 회원들도 친절하게 인사를 나눠주었어요. 다행히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진은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우리도 다 초보에서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카메라 기능이 좋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격려를 받으며 태식도 용기를 냈습니다. 회원 중 한 분이 중고 카메라 하나를 빌려주셔서 들고 나가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어요. 처음 카메라를 들었을 때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묵직한 무게감,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의 새로운 모습,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가로수 한 그루, 카페 창가에 앉은 할머니의 뒷모습, 바람에 날리는 낙엽 하나,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아, 이런 게 사진이구나.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짜릿함,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는다는 느낌. 태식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시골로 내려갔을 때 태식은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마을 어르신들은 신기했습니다. 태식이, 그게 뭐냐? 사진기예요.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호, 우리 태식이가 사진작가가 되겠다는 거냐? 모두들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태식은 괜히 쑥스러웠어요.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의 사진이라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농사일에 손을 대보니 그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데 줄이 삐뚤게 나가고 잡초를 매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38년 동안 책상에만 앉아있던 몸이 갑자기 흙을 만지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에휴, 도시 사람 티 안 내려고 해도 소용없네. 밭두렁에서 일하던 이웃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농담조였지만 그 말이 태식의 마음에는 깊이 박혔습니다. 결국 난 어디에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구나. 시골에서는 농사를 못한다고, 도시에서는 촌스럽다고, 태식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며칠 후 서울로 올라가서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 시골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용기 내어 보여줬어요. 새벽 햇살을 받은 감자밭,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있는 어르신들,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감성은 있는데 한 회원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약간 촌스럽긴 하죠. 요즘 전시 감각은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직설적이랄까? 좀 더 세련되게 찍으셔야 해요. 그들은 악의 없이 조언하는 거였겠지만 태식에게는 치명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니. 그날 집에 돌아와서 태식은 카메라를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역시 내가 뭘 안다고 사진을 찍겠다고 했을까? 며칠 동안 태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지도 않고 동호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정년퇴직 직후에 그 공허한 시간으로 돌아간 거죠. 텔레비전만 보고 혼자 밥을 먹고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살았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체념이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태식아, 왜 요새 안 나와? 무슨 일 있냐?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쁘냐?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농사를 못한다고 놀림받고 도시에서는 사진이 촌스럽다고 해서 자신이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야, 이 바보야. 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넌 왜 이렇게 금방 포기하냐? 누가 처음부터 잘하디? 농사도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사진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지만은 무슨? 나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거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야?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좌절할 시간에 카메라나 들고 나와. 전화를 끊고 나서 태식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수의 말이 맞았어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할까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만나는 도전인데 몇 번의 실패와 비판 때문에 그만둘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그 작은 기계를 보니 마음 한편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 그런 결심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태식 씨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시겠죠? 인생의 새로운 시작 앞에 선 그가 실패와 비판을 두려워하며 주저앉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용기라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닐까요?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일을 우리 태식 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 며칠 후 태식은 다시 시골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함께 가져갔어요. 농사일을 하다가 문득 마음에 드는 풍경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보기로 한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걸 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고 있는데 이웃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태식이 또 왔냐? 이번엔 얼마나 있다 갈 거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갈 생각이에요. 농사일도 좀 배워보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흙을 만져야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법이야. 그 말이 태식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태식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는 그 서투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툰 법이니까요. 잡초를 매다가 허리가 아프면 잠깐 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벼이삭, 멀리 뛰어다니는 강아지, 빨래를 널며 웃고 있는 이웃 아주머니. 모든 게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식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누군가 보지 않아도 그저 스스로 기억하고 싶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감자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순간 흙 묻은 손으로 막걸리 잔을 들며 웃고 있는 어르신의 얼굴. 저녁놀이 논 위로 번지는 아름다운 풍경. 이게 내가 보는 세상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눈엔 이게 가장 아름다워. 일주일쯤 지나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 태식은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저 자신이 찍고 싶은 사진을 찍자는 생각이었거든요. 태식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디 계셨어요? 시골에 좀 다녀왔어요. 농사일도 배우고 사진도 찍고.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시골에 간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농사를 배운다고 해서 작아질 일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모임이 끝날 즈음 한 회원이 태식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혹시 요즘 찍으신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보여주신 시골 사진들이 자꾸 생각나서요.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촌스럽다고 평가받았던 그 사진들을 다시 보고 싶다고? 아, 그런 게 뭐 볼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젊은 작가들도 그런 진솔한 감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선생님 사진은 꾸밈이 없고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 말이 태식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시골에서 흘린 땀, 서툴게 호미질하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 와중에 마음에 와닿아 찍었던 사진들,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호회에서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태식의 사진 한 장을 전시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 사진이. 선생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좋은 사진이에요. 결국 태식의 사진 한 장이 전시회 벽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당에서 찍은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전시회 당일 태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액자 안에 담긴 그 순간이 갤러리 조명 아래서 새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지나가며 그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밭에서 흘린 땀과 도시에서 받았던 비웃음이 동시에 떠올랐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뿌듯했어요. 이게 내 길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농부로도 서툴고 작가로도 미숙하지만 그게 내 진짜 모습일 수 있지. 전시회가 끝난 뒤 태식은 그 여운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시골과 도시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태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전시회에 사진을 한 장 걸었었거든요. 전시회? 네가? 에이, 무슨 그런 걸.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못하는 태식이 무슨 전시회냐는 거죠. 태식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마을 마당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웃는 장면, 장터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서로 등을 두드리는 모습들.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한 웃음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이고, 저게 우리 집 손자네. 웃음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구먼. 한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눈가를 훔쳤어요. 내 얼굴이 이렇게 멋있을 줄은 몰랐네. 다른 어르신도 사진을 꼭 쥔 채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순간 마을회관 안에 웃음이 번졌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돌려보며 자기 얼굴, 이웃 얼굴을 찾았습니다. 농담이 오가고 추억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도시에선 촌스럽다고 들었던 그 사진들이 이곳에서는 곧장 마음에 닿고 있었어요. 사진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태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태식아, 농사는 젬병이라도 사진은 기가 막히게 찍네. 그거라도 제대로 해봐. 모두가 웃었습니다. 태식도 같이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농사를 지을 때만 혹은 사진을 찍을 때만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흙을 만지는 손으로 동시에 빛을 담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신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농악대 소리에 발길이 모이고 아이들은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어르신들은 평상에 둘러앉아 옛 이야기꽃을 피우셨고요. 태식은 이 기회에 특별한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창고 벽 한쪽을 빌려서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기로 한 거예요. 시골에서 찍은 웃음과 풍경들, 손때 묻은 삶의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벽에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소박한 전시회였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이게 뭐라고 하며 힐끗 보고 발길을 옮겼죠. 하지만 누군가 사진 속에서 자기 얼굴을 발견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 이거 우리 할머니잖아. 아이고, 이거 내가 장터에서 막걸리 들이키던 날 아니냐? 웃음이 터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사진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자신의 얼굴, 이웃의 얼굴, 낯익은 풍경을 발견하며 서로를 가리키고 떠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낯선 차 몇 대가 마을 어귀에 들어선 거예요. 도시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태식이 초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소문을 듣고 직접 온 거였죠. 선생님이 시골에서 전시회를 한다면서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흙먼지를 털며 들어선 도시 사람들이 사진을 보기 시작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도시 갤러리보다 더 힘이 있네요. 맞아요. 여기선 사진이 그냥 작품이 아니라 삶 그 자체네요. 한 회원이 마을 할머니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이 사진 속 분이 할머니신가요? 응, 우리 집 며느리야. 참 고생 많이 했지. 도시에서 온 사람과 시골 할머니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태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이 시골에서는 도시 티난다 하고 도시에선 시골 티난다 했던 그 애매함. 그 애매함이야말로 두 세계를 잇는 달이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과 도시에서 온 이들이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한 장의 사진 앞에서는 같은 감동을 나누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두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태식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걸 찍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진짜 예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진솔한 거거든요. 마을 어르신도 거들었어요. 그래, 태식이는 농사보다 사진이 더 어울려. 근데 뭐 어때? 둘 다 하면 되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태식은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자신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게 어정쩡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게 자신만의 고유한 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축제 불빛이 꺼져가는 마을길을 걸으며 태식은 혼잣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하나의 색깔로만 칠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 빛깔이 섞여야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로만 정의되려고 할까요? 농부면 농부, 직장인이면 직장인, 예술가면 예술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얼굴이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꿈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태식 씨처럼 말이에요. 흙을 만지는 손으로 빛을 담고 시골의 정을 도시에 전하고 도시의 감각을 시골에 불어넣는 그런 삶도 충분히 아름답잖아요. 축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태식은 오랜만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당신 먼저 전화를 다 하고? 그 목소리에는 익숙한 농담조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나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 응, 당신이? 그 집돌이가? 아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시골하고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 시골에선 농사일도 조금 하고 도시에서는 사진 동호회도 나가고 전시도 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내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도 드디어 당신 삶을 사는구나. 그 한마디가 태식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껏 가장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던 세월, 아내와 아들을 위해 돈을 벌고 가정을 지키는 게 전부였던 삶.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얼굴로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신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 거야. 맞아.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아내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전시 사진 나중에 보내줘. 정말 보고 싶다. 통화가 끝나자 이번엔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전시회도 하시고 농사도 배우신다면서요? 대박이에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태식은 웃으며 카메라에서 사진들을 골랐어요. 흙 묻은 손으로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웃는 이웃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찍은 시골의 저녁놀. 사진을 보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삶이다. 농부도 되고 작가도 되고 그냥 아버지로도 살아가는 삶.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마당을 물들이는 그 순간 태식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 모두가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은 들판 위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어요. 태식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천천히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흙냄새가 발끝에서 올라왔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골의 아침도 도시의 저녁도 모두 그의 일상이 된 거죠. 잠시 멈춰서서 그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이웃집 담 너머로 웃으며 손 흔드는 할머니의 모습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이게 내 삶이지.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뒤엔 다시 도시로 올라갈 거예요.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 새로운 감각을 배울 겁니다. 그러다 또 지치면 시골로 내려와 땅을 만지고 이웃들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웃을 거고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얼굴이 다 자기라는 사실을 이제 그는 압니다. 길 위에서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안개 너머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논뚝길로 이어지고 오른쪽은 큰 도로로 이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고민했을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 하지만 지금의 태식은 달랐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굳이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지. 그리고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두 갈래 길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그 길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도 함께 말이에요. 오늘은 논뚝길로 갔다가 내일은 큰 도로로 가면 되는 거죠. 때로는 두 길을 동시에 걸어도 되고요.
여러분, 박태식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처음엔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결국 자기만의 길을 찾아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의 정체성에만 매달리려고 할까요?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 지으려고만 하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꿈이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다른 모습의 나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태식 씨는 말했죠. 인생이라는 건 하나의 색깔로만 칠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 빛깔이 섞여야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일 수 있고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모험가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학생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나를 하나로 규정짓지 말고 여러 모습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태식 씨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세요. 어설프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그런 거니까요. 시골에서 흙을 만지는 손으로 도시에서 빛을 담는 태식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두 길을 다 걸어도 되니까요. 그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태식 씨처럼 아름다운 두 집 살림, 아니 두 인생 살림이 펼쳐지길 바라며 코코 여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